자, 얘네들 이러한 형태들로 돼 있을 때 얘네들을 매트릭스로, 그래서 보통 그 클로싱 텀을 갖다가 우리는 2배를 집어넣어서 정의를 해주는 이유는 바로 대칭 행렬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칭 행렬 형태가 됐을 때만 대각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크시 에타 EFFG 크시 에타는 1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어요? 크시 에타 LMMN의 크시의 에타는 카파 N 노멀 커버처. 사실 여기까지는 그 리만이 하나도 안 도와주고 가우스가 거의 다 말년에 다 한 계산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우스의 뭐 초창기에 많은 연구들이 뭐 어릴 때 그 9살 때 1부터 100까지 더하는 걸 갖다가 자습 시간에 한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정십칠각형의 작도법, 그다음에 또 천체 물리에 대한 기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년의 주 연구 과제는 그러니까 60 넘어서 죽을 때 85세까지는 거의 공면론이에요, 사실. 말년은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도 다 공면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였고, 그걸 이어받은 사람은 말년의 제자인 리만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 같으면 은퇴할 시점에 가우스는 더 마지막 불꽃을 한 20년, 25년 죽기 전까지 태웠고, 세계적인 수학자 치고는 정말 수명이 엄청나게 거의 유일한 그런 케이스죠, 사실은. 대부분 다 50을 못 넘겼는데, 심한 사람은 20대에 죽고, 심한 뭐 30대에 죽고 이랬는데, 가우스는. 그래서 한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거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가우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걸 다 알고 있던 거지. 이제 뭐 대각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자, 그래서 우선 먼저 얘네들이 대칭행렬이니까 대각화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트릭스를 우리가 A라는 매트릭스라고 씁시다. 일단 귀찮으니까 이 매트릭스를 B라는 매트릭스라고 씁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선 A라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R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에 의해서 우리가 대각화시킨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A라는 매트릭스는 대각행렬이니까 R과 그 다음에 R의 트랜스포즈에 의해서 대각화된다는 얘기죠. 그죠? 물론 이 대각화되는 R 매트릭스는 아이겐 벡터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런데 고유 벡터를 통해서 R 벡터를 만들어내는 건 너무나 쉬운데 여기서 EFG 뭐 이거 집어넣고 하면 지저분하게 나와. 뭐 근해 공식 써야 되고. 포멀리 여러분들은 그 수렴이를 통해서 고유 벡터 구할 수 있고 고유 벡터를 나레비시오 넣으면 R이라는 행렬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세한 것은 보아스나 아프켄 책을 참조하면 될 거고 아니면 내 책 수리물리책이나.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대각화가 돼버리냐면 제로, 람다 2 이렇게 대각화가 된다라고 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R 매트릭스는 R 트랜스포즈가 R 인버스가 돼야 되는 오소고날 매트릭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러한 매트릭스. 자,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런 대각화 과정을 시켰다라는 얘기는 그것만 잠깐 보여주고 여기서 보면은 크시 에타의 즉 그러니까 이 얘기는 R 트랜스포즈 R이 아이덴티티라는 얘기니까 R 트랜스포즈 R R 트랜스포즈 R 크시 에타 이퀄 1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방정식이 타원 방정식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된 축에서는 타원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R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니까 마음대로 끼워 넣어줄 수가 있는데 얘가 뭘로 변하게 되냐면은 람다 1, 람다 2의 제로로 변했다. 자, 그러면은 크시와 에타 축, 크시 축과 에타 축이 있었는데
그 C축과 에타 축에서 봤을 때의 J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결정된 R이라는 매트릭스로 회전 변환을 시켜주는 거죠. 오소고날 매트릭스는 회전 변환이니까. 그 회전 변환된 것이 바로 무슨 축이냐면 이 축과 이 축이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뭘로 갔다? 만약에 크시의 틸다, 에타의 틸다로 갔다면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축? 크시 틸다라는 축이고 이것이 에타 틸다라는 축이 된다. 그러면 R을 크시 에타에다 액트 시킨 것이 크시 틸다, 에타 틸다가 되니까 바로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여기까지 한 거는 크시 틸다, 에타 틸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놈이 이러한 다이아고널라이즈드 돼 있는 매트릭스에다 곱해지니까 람다 1 크시 틸다의 스퀘어 더하기 람다 2 에타 틸다의 스퀘어는 1. 즉 다시 말해서 크시 틸다, 에타 틸다를 축으로 잡은 친구한테는 결국 표준 타원 방정식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대각화 과정이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래서 이 대각화 과정은 주어진 크로싱 텀을 갖고 있는 매트릭스가 시메트릭 매트릭스이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얘의 고유 벡터로부터 R을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고 그 컨스트럭트 된 R로부터 오소고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대각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물리과에 필요한 수학 중에 하나가 또 선형대수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선형대수를 조금 배우는 게 바로 수리물리고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지, 수리물리.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우스의 트릭을 갖다가, 가우스의 트릭을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람다 1, 람다 2라는 지금 여기 친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Q라는 매트릭스를 새로 한번 도입을 하고 있어요. 즉, Q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도입을 하냐면, 루트 람다 1분의 1, 루트 람다 2분의 1, 0, 0 해주고, 거기에다가 R을 곱한 이러한 매트릭스를 Q라는 매트릭스로 우리가 오케이? 자, 주어진 R에다가 저렇게 루트 스케일로 만들어준 이 친구를. 자, 지금 가우스가 하려고 하는 작전은 뭐냐면은, 이 Q라는 매트릭스를 갖다가 통해가지고, Q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요 람다 1, 람다 2를 1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가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Q라는 매트릭스의 먼저 성질부터 봅시다. 자, Q라는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한번 구해봅시다. Q라는 매트릭스의 인버스는 바로 R이라는 매트릭스의 인버스에다가 루트 람다 1분의 1, 0, 0, 루트 람다 1분의 1, 네, 인버스가 되나요? 그죠? 람다 2분의 1.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지금 주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R의 인버스가 자, 일단은 이 과정도 필요 없네. 왜냐면은 자, Q하고 A하고 Q의 트랜스포즈를 갖다가 생각을 해 봅시다. 자, Q라는 행렬은 뭐가 되냐면 루트 람다 1분의 1에다가 0, 0, 루트 람다 2분의 1하고 여기 R이라는 매트릭스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A라는 행렬 Q의 트랜스포즈니까 R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루트 람다 1분의 1, 0, 0, 루트 람다 2분의 1. 자, 이것은 루트 람다 1분의 1, 0, 0, 루트 람다 2분의 1하고 얘가 바로 뭐죠? 람다 1, 0, 0, 람다 2 이렇게 되죠. 여기에 루트 람다 1분의 1, 0, 0, 루트 람다 2분의 1. 오케이? 자, 대각형열일 때는 그냥 각자 자기 형끼리 곱해주면 되죠. 엔트리끼리. 루트 람다 1분의 1, 람다 1, 루트 람다 1분의 1. 1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결과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Q라는 매트릭스. 자, 그래서 지금 그 Q라는 이 A라는 매트릭스를 대각화를 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A라는 매트릭스를 대각화 시키는데 성공했어요. 이제 B랑 관련된 얘를 대각화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B랑 관련된 얘를 대각화 시켜주는 과정에서 결국 이 Q 매트릭스의 역할이 들어가주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치웁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B라는 매트릭스는 시메트릭 매트릭스니까 틀림없이 대각화가 될 거고, 그죠? 이것이 대각화가 되는데 그 대각화를 시키는 매트릭스를 S, 그 다음에 여기 S 트랜스포즈 이렇게 해서 그 대각화가 된 후의 결과를 우리가 카파 1, 0, 0, 카파 2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결국 카파 1과 카파 2가 하나는 새로운 어떤 한 방향의 커베처 역할을 해주게 되고 또 하나는 그와 수직인 방향의 커베처 역할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대각화됐기 때문에 크로싱 텀이 없어서. 자, 근데 S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결국은 S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이 Q를 이용을 해가지고 PQ라고 이렇게 씁시다.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죠. 왜? 지금 P라는 친구를 지금 이 S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죠? 주어진 어디 갔어? 요놈 집어넣어서 고유 벡터 구해가지고 나래비 세우면 S가 구해진다고. 그죠? 그러면 구해진 S에다가 Q 인버스를 갖다가 곱하면 Q 인버스 P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P도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 수 있게 되냐면은 소위 얘기하는 여기서 홈워크는 P 트랜스포즈가 아이덴티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한테 홈워크로 맡기고 따라서 여기서 이 S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당연히 S의 인버스하고 S의 트랜스포즈하고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여러분들은 이 홈워크를 갖다가 할 수가 있을 거고 아이고. 자, 그러니까 S 자리에다 얘를 집어넣어주면은 PQ하고 B라는 어떤 여기 그 다음에 PQ의 트랜스포즈 한 것이 카파 1, 카파 2, 0, 0. 자,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공부할 수가 있죠. 이것은 P, Q, B하고 P의 트랜스포즈하고 거꾸로 됐다. Q의 트랜스포즈하고 P의 트랜스포즈 있고 카파 1, 카파 2, 0, 0. 오케이? 근데 아까 아이고 내가 잘못 썼다. 일단 이거는 그대로 놔두고 자 이제 또 하나 아까 썼던 식이 뭐가 있냐면은 우리는 Q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를 하고 Q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P를 곱해주고 행렬은 레프트 멀티플라이 하고 이쪽도 레프트 멀티플라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 P를 곱해줘야 돼. 오케이? 자, 이쪽에 P 트랜스포즈를 라이트 멀티플라이 시키면 이쪽도 P의 트랜스포즈를 라이트 멀티플라이 시켜줘야 돼. 자,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되냐면 PQ의 A하고 트랜스포즈의 성질에 따라서 PQ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PP 트랜스포즈는 이 I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하게 될 테니까 이것이 아이덴티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은 PQ에다가 A라는 매트릭스에다가 자, PQ가 누구야? S잖아. S는 인버스랑 트랜스포즈랑 같아. 그죠? 그러니까 이 S는 트랜스포즈랑 인버스랑 같죠? 그러니까 PQ의 인버스 있고 I.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행렬을 할 때 여기는 행렬 배운 세대인가? 고등학교 때? 그럼 언제부터 행렬이 빠진 거야? 넌 행렬 배운 세대지? 넌 행렬 배운 세대지? 행렬이 언제 빠진 거야? 꽤나 오래됐다고? 막 가는구나. 아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고등학교 완전히 다 없어지네, 이제. 내용이. 수학 없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구만. 자, 어찌됐든 간에, 고등학교 때 행렬 문제가 사실 수능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작용했어요. 특히 4점짜리 문제로는. 왜냐면 행렬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정사각형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이라는 그런 문제들이 항상 4점짜리 문제였었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뭐 어떤 조건을 주어주고 나서 A의 역행렬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주로 나오고. 물론 행렬의 다음 역행렬을 구하라. 2점짜리 문제였죠. 그러면. 이것도 못 푸냐 이런. 그러니까 행렬이 없어졌다라는 얘기는 사실 행렬은 이 이공계를 위해서만 필요한 수학이 아니라 이 사회학이나 아니면은 그 인문학 쪽으로 가더라도 행렬이 필요해요. 도표 정리가 됐든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에 다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 확률도 추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 즉 앞선 조건에 따라서 다음에 어제까지 맑을 확률이 얼마였고 뭐 했을 때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추이 확률을 갖다가 생각을 할 때는 역시 행렬을 써서 마르코프 행렬이라는 행렬 과정을 써야지만 미래가 예측이 된다는 얘기가. 행렬은 사실은 인문과학이나 사회과학에서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이라서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왜 뺐는지 그거는 내가 교육부가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애들 쉽게 해주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놀 시간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든 자 그러다 보니까 행렬은 left multiply하고 right multiply하고를 조심해야 되니까 여기 PQ의 인버스에다가 right multiply 시키면은 여기는 아이덴티티는 left multiply, right multiply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항등원이니까. 그래서 PQ에다가 A를 곱한 것은 결국 뭐가 된다? PQ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A라는 매트릭스의 오른쪽에다가 또 A 인버스를 라이트 멀티플라이 시키면 여기도 A 인버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PQ라고 하는 친구는 뭐가 돼야 된다? PQ의 A 인버스.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등식들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조금. 자, 이런 등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오소고날리티 때문에 그래, 행렬에. 즉,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 이 친구들 자체는 인버스랑 트랜스포즈가 같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퍼티들이 나타납니다. 자, PQ는 PQ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한 거랑 같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요 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저 식을 들여다 보니까 뭐가 되죠? PQ에다가 자, 앞에 있는 PQ를 뭘로 써도 똑같냐면은 PQA 인버스로 써도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PQA 인버스를 그 다음에 저기 B가 있네요. 그리고 다시 PQ의 트랜스포즈는 PQ가 S니까 PQ의 트랜스포즈는 PQ의 인버스랑 같죠. 그래서 이것이 카파 1, 카파 2, 0, 0. 그럼 굳이 PQ의 A 인버스하고 PQ하고 얘 안 넣어줘도 되지 않느냐? 물론 오케이. 근데 가우스가 쟤를 넣어줬어요. 왜 넣어줬냐면은 공률을 갖다 결정을 할 때 first FFF도 영향을 주게끔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보면은 FFF가 영향을 주진 않지만 definition은 저렇게 줬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FFF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SFF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얘는 SFF랑 관련되고 얘는 FFF랑 관련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FFF와 SFF가 다 들어가게끔 정의를 한 거예요. 가우스 입장에서. 자,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뭘 결정해주고 싶었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카파 1이라는 어떤 방향의 커베처와 카파 2라고 하는 그와 오소고나란 그런 방향의 커베처가 생겼다 그런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가우스는 이 두 커베처를 곱해서 양의 값을 갖느냐 음의 값을 갖느냐 아니면 양의 값을 갖더라도 아주 큰 값을 갖느냐 작은 값을 갖느냐 이것을 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 입장에서 필요로 했던 것은 우리는 결국 뭐냐면 카파 1, 0, 0, 카파 2라고 이런 식으로 대각화 시켰을 때 이 친구의 행렬식의 값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이 행렬식의 값은 당연히 카파 1 곱하기 카파 2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이것은 카파 1 방향, 카파 2 방향이 같은 요철 상태냐 다 반대의 요철 상태냐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러한 카운트할 수 있는 양과 양이 곱해졌느냐 음과 음이 곱해졌느냐 양과 음이 곱해졌느냐를 매줘야죠. 그리고 각각 또 얼마나 크냐는 거죠. 양의 공률로 얼마나 크냐. 말잔등이라도 하더라도 말에 따라 다르겠죠. 조금 당락이란다. 뭐지? 제주도 포니처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완만한 이런 게 있고 쫙 퍼진 이런 이 승마에서 쓰는 그런 명품마들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같은 양의 부호인 카파1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카파1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케이?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이 값들이 다 커지면 많이 휘어졌다라는 얘기를 나타내 주게 될 거고 이 부호가 아까 얘기한 투 타입의 디퍼런트한 그러한 평행선 공준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카파가 0이 돼버리면은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준을 만들어. 즉 유클리드 평행선 공준이란 만약에 우주가 이렇게 원통 모양으로 생겼다면은 이 평행선과 이 평행선은 평면에서의 평행선과 똑같아요. 오케이? 여기에 할선을 그리면 동의가 같아요. 억각 같고, 오케이? 삼각형을 그리면 펼쳐서 보면 180도예요. 원통의 전개도는 바로 도화지가 되죠. 따라서 도화지에다가 180도짜리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돌려 말면 그대로 뭐가 돼? 180도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우스 커베처가 제로인 그런 원통면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될 거고 하지만 이제 속칭 얘기하는 이 새들 포인트 같은 경우는 새들 포인트란다. 음의 공률을 갖고 있는 음의 가우스 공률을 갖고 있는 면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실 이제 웜홀이나 블랙홀 같은 구조들이 바로 음의 공률을 갖고 있는 이런 제일 간단한 걸로는 옛날 절구통 음의 공률을 갖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리만 희학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남자는 양의 공률만 갖고 있어요. 가우스 공률이 항상 양이에요. 그 이유는 힙이 없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그래서 남자 등짝에다가 삼각형 그려봤자 180도예요, 항상. 근데 여자의 경우는 이런 방향과 이 방향이 있어서
항상 가우스 커베처가 음수인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의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지,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로도 사실은 수학적으로도, 리만 기하학적으로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갖다가 볼 수도 있는데, 자, 어찌됐든, 결국은 이러한 매트릭스 릴레이션으로 나타났죠. 다 지금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주어졌다는 얘기. 그래서 카파1, 카파2를 다이아고널 성분으로 갖는 이러한 친구의 행렬식을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에서 읽어냈냐 하는 거죠. 공률을 우리는 주어진 공면을 파라메트라이즈 시킬 수가 있어. 마크랭스가 됐든 뭐가 됐든. 파라메트라이즈 시켰을 때에 걔를 미분시켜가지고 구해내면 편한 거거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미분시켜서 편안이라는 형태. 자, 나중에 요 등식을 사용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가우스가. 그러니까 처음에 안 사용하고 하니까 옛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게 안 나와서 쟤를 넣어줬어. 자, 그래서 이 등식을 찾아내게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얘의 행렬식의 값은 PQ라는 매트릭스의 행렬식, A 인버스의 행렬식, B의 행렬식, PQ라는 행렬의 인버스의 행렬식이죠. 자, 우리가 행렬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지만 소위 얘기하는 행렬식의 경우는 각각의 정사에는 뭐가 돼? PQ라는 행렬의 행렬식. 요거는 A의 역행렬의 행렬식은 뭐가 돼요? A의 행렬식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수렴일리에서 했겠지. 그 다음에 B의 행렬식. 그 다음에 요거는 PQ의 행렬식분의 1. 수렴일리에서 했을 거예요. 뭐, 안 한 사람은 옛날에 내가 보내줬었던 내 책 PDF로 돌고 있는 그 수렴일리 책 참조하면 될 거고, 캔슬되고. 따라서 first principle, FFF 매트릭스의 행렬식분의 SFF 행렬의 행렬식의 값으로 나눈 결과가 카파1, 카파2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우스가 최초로 정의했다 해서 가우스 커베처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우스 커베처에서 가우스가 얘로 나눠주게 된, 굳이 얘 없어도 되는데 얘를 넣어주게 된 것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률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상식적인 공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항상 공에 있었어요, 공. 즉, 이렇게 휘어진 면에 가장 접근하는 공을 붙였을 때 그 공의 반지름이 얼마나 휜 정도를 나타내느냐랑 관련됐다는 거지. 그죠? 곡선일 때는 거기다 원을 붙이지.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공률 반지름이라고 하고 그 역수를 공률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근데 이게 면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랑 제일 잘 맞는 공을 붙여. 오케이? 여기랑 제일 잘 맞는, 로컬리 잘 맞는 공을 붙인 다음에 공의 반지름을 역시 공률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고, 그 공률 반지름의 제곱, 2차원이니까 제곱분의 1이 공률로 정의를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우스 이전에 공률에 대한 개념들은 다른 수학자들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랑 맞추기 위해서는 이 등식을 사용해서 얘를 넣어주지 않으면은 결국은 기존에 옛날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공률과 자신의 공률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등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등식이 있으니까 얘를 넣어주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홈워크로 돌렸지만은 그 결과만 쓰면은 아까 내가 구면에서 LMN을 구하라고 홈워크를 냈죠. 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구면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가우스 공률을 갖다가 그래서 구면의 경우를 생각해. 자, 구면 같은 경우는 x가 어떻게 파라메트라이즈 되냐면 a의 sin u
코사인 V. 이거 반지름이 A인 구면이에요. 그 다음에 A의 사인 U, 사인 V. A의 코사인 U. 자, 여러분들이 홈워크니까 n의 벡터는 구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소위 얘기하는 XUU, XUV, XVV를 계산해서 n의 벡터랑 내적을 시키면은 LMN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만 써줄게요. L은 마이너스 A. 요거 홈워크로 아까 한 거니까. A의 sin US 값.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면의 경우에, 어디 갔지? 구면에 대해서 저거 안 구했나? EFG 안 구했어? 지난 시간에. 응? 그래서 뭐 간단한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면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EFG 이거는 지난 시간에 홈워크로 냈던 거죠.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홈워크로 냈던 EFG 여기에서 뭘 계산할 수 있냐면은 바로 EG-F 스퀘어. 이게 바로 뭐냐면 A 매트릭스의 행렬식의 값이죠. 그죠? 이 결과가 뭐가 되냐면 A의 4승 사인 U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A 매트릭스의 행렬식의 값이고, 그 다음에 B 매트릭스의 행렬식의 값은 뭐가 돼요? ln-m의 스퀘어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숙제로 풀게 될 거고, ln 따라서 a제곱 사인 제곱 u. 만약에 가우스가 이 등식을 이용해서 a 인버스를 넣어주지 않으면 카파1 곱하기 카파2가 공에 대해서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동그란 공에 대해서 계산했는데 위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 다 같은 공률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위도와 경도와 상관없이.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의 공률은 상식선에서 a제곱분의 1이라는 거죠. 공의 반지름이 a니까. 뭐 공이 아니라면 모를까? 계란이라든가 아니면 이상하게 생긴 행성이라면 모를까? 그러니까 가우스 입장에서는 얘를 빼고 이 등식을 안 사용하고 여기를 해가지고 B를 계산을 해봤겠지. 아무리 천재 가우스라도. 해보니까 얘만 듣고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면 그럼 U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U 값은 바로 뭐냐면 북극에서 젠각, 즉 다시 말해서 위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도에 따라서 공률은. 그냥 적도에 사는 사람은 분명히 공에 사는데도 반경이 다르게 느껴. 아니, 공률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이렇게 정의를 했다면 뭐가 문제가 생겨? U가 0이면 B의 값이 0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극에 사는 사람은 지구에 살면서도 평평하다고 여기고, 그 다음에 적도에 사는 사람은 최대 크기의 공률을 느끼게 될 거고. 그래서 뭔가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등식을 찾아내서 FFF 행렬식의 값을 갖다가 보정을 해봤더니 바로 이 두 결과에서 뭐가 나오느냐. 가우스 커베처가 카파1 곱하기 카파2인데 그것은 바로 B라는 놈의 행렬식의 값을 A라는 놈의 행렬식의 값으로 나눠준 거다. 여기에서 A제곱 사인제곱 U가 나오고, 그래서 A의 4승 사인제곱 U가 나와서 위도 디펜던스가 캔슬레이션 되죠. 그죠? 따라서 공에서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위도에서 위도의 영향을 느끼지 않고 결국 가우스 커베처는 A제곱분의 1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상식적인 결과랑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공에서의 커버처는 공률 반지름의 제곱분의 1.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다가 어떻게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들 뭐 토로스에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고 토로스에 이제 어느 지점에서 계산을 하느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토로스 자체가 갖고 있는 카파 1, 카파 2 독립적인 두 커베처를 갖다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최종 가우스 커베처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카파 1과 카파 2를 구하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다이아고널라이즈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카파 1은 얼마, 카파 2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서 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되는 커베처는 바로 이 가우스 커베처가 된다는. 다만 지금 우리는 너무 쉬운 걸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휘어짐을 보고 있다는 얘기. 즉 곡면이니까 아무리 복잡하게 휘어져도 우리 눈에 다 보인다라는 거죠. 3차원 공간에서 휘어지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유클리디안이야. 시그너처가 없다라는 얘기. 그러나 민코프스키가 휘어졌을 때는 이제 상상에 맡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민코프스키가 휘어졌을 때에 시그너처가 있는 타임까지 시그너처가 있는 이 친구가 휘어질 때에 휘어진 정도는 얼마나 휘어졌느냐 하는 것은 유클리드에서 그러니까 리만 기하학에서 배웠던 내용의 시그너처만 잘 생각해서 내적을 정의할 때 시그너처를 써서 내적을 정의하는 방향으로만 잘 정의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 얘기는 뭐냐면 리만 기하학을 하던 수학자들은 그냥 내적이 이런 더하기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다 이렇게 곱해서 더하기 다 더하기만 됐어. 그런데 아인슈타인 세어리를 하는 사람에서의 내적은 타임 성분은 더하고 그죠? 공간 성분은 빼고 그죠? 이런 일들은 수학자들한테 리만 기하학의 수학자들한테는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러니까 그 부분만 조심해서 내적이란 무엇인가. 지금 쭉 계산하다 보면은 이러한 커베처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결국은 n이라는 친구하고 x의 이런 내적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내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x성분은 x성분끼리 y성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뭐랑 이제 머릿속에서 뭘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민코프스키가 휘어졌을 때 그러니까 얘가 민코프스키 평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 자체가 4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코프스키 4차원이 휘어졌을 때 휘어졌을 때의 곡면론을 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든 시나리오를 그대로 전개하되 내적의 정의가 다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커베처라는 개념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쪽에 그 휘어진 정도 즉 곡률이 결국 매터라고 하는 매터의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하는 그것은 양자 장론에서 얘기했지만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결국은 우주를 휘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이퀘이션의 좌변은 커베처예요. 커베처. 휘어진 정도. 그래서 뉴턴 물리학을 쓴다면은 결국은 아인슈타인의 좌변은 0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이제 그 커베처가 그러니까 뉴턴 물리학으로 가기 위해서 커베처가 0이 되도록 교묘하게 매트릭을 잡는 그런 방법은 있긴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뭐 자 이제 우리는 뭘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아인슈타인 이퀘이션에서 나중에 우리가 하겠지만은 R 뮤 마이너스 2분의 1의 G 뮤의 자 속칭 얘기하는 이제부터 다음 시간부터 등장하게 되는 것이 바로 리만의 R자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근데 리만의 R자가 들어가는데 리만의 R자랑 관련된 기호만 리만이 썼고 다음 시간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하는 다음 시간에 하는 것도 가우스가 완성을 해요.
가우스가 완성했는데 기호만 리만이 사용을 한다는. 사실은 저게 G라는 기호가 될 뻔했는데 리만 텐서가 돼버리게 되겠죠. 어찌됐든 책으로 나온 게 가우스가 책으로 못 냈어. 중요한 사실은 리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내 기약이다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사람들 없어요. 남들이 붙여주는 거지. 내가 첫 책을 쓰고 논문을 쓰면서 이건 나의 새로운 물리학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중에 이게 회자되고 인기를 끌면서 이거 리만이 다 했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리만의 책이 너무 떠버렸다라는 거지. 그리고 많은 수학자들 사이에서도 떴고 힐베르트라든가 포앙카레라든가 많은 사람들 아인슈타인도 읽을 수밖에 없었고 일반 상들을 만들고. 그러면 리만의 텍스트북이 뜨다 보니까 리만이 책을 딱 썼는데 물론 참고문을 따지면 뒤에 뭐 가우스의 1827년 논문도 있겠죠. 물론 내가 그 책은 보지 못했어. 리만이 쓴 책, 직접 쓴 책은 보지 못했지만 리만의 책은 떴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다 책을 갖고 평가를 하는 거지. 이 책을 썼으니까 이 사람이 다 한 일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좀 쉬었다 다시 하지만 가우스가 다 해놓은 가우스의 이 R을 다른 표현으로 쓴 거를 결국 리만이 사용을 하게 된 거고 이것이 이제 속칭 얘기하게 되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 세타 미온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T 미온이라고 쓰기도 하는 에너지 모멘텀 텐서하고 관련된다는 얘기. 에너지 모멘텀 텐서가 공률 텐서랑 관련되게 된다.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얘는 가우스 커베처하고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 된다는 얘기. 가우스 공률하고 관련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가우스 이퀘이션으로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